안녕하세요. 대구 부동산 스터디입니다. 8월 10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살아난다고요? 어제 구수산 화장파크 드림 잠깐 다뤄드렸었는데요. 이어서 다뤄볼게요. 미분양이 해소된다고요? 가구 대장의 몰락. 갑자기 비싼 아파트들 몇 건씩 거래되고 있어요. 서울의 그 정도 아파트, 그 정도 가격대 아파트들과 닮은 꼴의 하락률을 보이고 있어요. 힐스테이트 감삼 9평 4.1억. 물론 직거래더라고요. 조사해보니까 분양가가 6억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중내 사내 해도 중내라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과 지금 그들을 비웃는 중내 싸내, 이 양자 간의 게시판에서의 아주 더러운 싸움이 참 보기 흉할 정도의 싸움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분양 많이도 했습니다. 청약기간 8월 초반에 했던 것들 결과 발표 날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률 네 군데 살펴보는데요. 구수산공원, 구수산 화정파크 드림, 구수산공원, 구수산 화정파크 드림 469가구 모집에 1459. 대략 한 3배? 3배 정도 되나요? 일부 2순위까지 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네요. 요거 일부 미달되는 것도 있긴 했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선방했다. 1400개의 동작이더란 나름 선방했다. 자, 같은 시기에 결과 나왔는데요. 대명 헤리티지 요거 30가구 모집에 7가구만 했어요. 수성 자이른에 요거 24평형 싸네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이런 글들이 막 나오고 좋다고 노래를 불렀지만 이 통장 개수를 보면 야 얼마 안 된다. 126가구 모집에 44. 이 30%? 30%. 제가 보는 방업 중에서 야, 그래도 한 30%는 돼야지라는 게 있었어요. 빌리브 루센트. 여기도 입지가 좋니 뭐니 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라는 의견들도 있고 다양한 의견들은 항상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229가구 모집에 20가구 신청 접수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했냐 보니까 요거 6월 말부터 7월 말 6월 달부터 7월 달까지 청약 기간 요 기간에 해당되는 거요. 발표 일자 6월 2일 이후로 했는 것들이 아파트 이렇게 많아요. 지금 8월 달 접어들어서 한 3,000건 정도 분양을 한다고 했는 이 분위기였잖아요. 하반기로 가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거다. 자, 그 얘기 쏙 들어갔죠. 뭐라 그러나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네, 좀 지나갈게요. 자, 다시 이 표를 또 가지고 왔어요. 대구 미분양 얼마나 될 것인가? 요 초록색 선 경쟁률이 30% 정도 되었을 때, 아까 말했던, 요 아파트 어딘가요? 수성 자이린에처럼 30% 정도 되었을 때, 물론, 저건 또 말도 안 되죠. 저 사람들이 다 계약을 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때 연말이 되면 15,000가구 정도 미분양일 텐데요. 지금 5월 말 현재 6,816가구 나와 있어요. 아파트 지금 한 10개도 넘는 것들을 분양하면서 지금 아마 거의 8,000개 이상 지금 미분양 물량이 있잖아요. 거의 9,000개 다 얼추 요 숫자랑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해소 힘들어 보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조금씩 빠르게 진행할게요. 매도 물량, 근래 들어 좀 줄어드네 했는데, 갑자기 폭발적인 증가가 한번 일어났어요. 근데 우려스러운 점은 다른 광역시들은 전부 다 요렇게 매물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 요게 낙폭이 더 커요. 근데 대구는, 자, 가장 위쪽에 표현해 볼게요. 조금 줄어드는 척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됐어요. 대구가 제일 심하다. 거래량 일부 늘어난다고는 하지만, 얼마 안 되더라. 늘어나는 게 얼마 안 되더라. 감출 수 없는 세 가지: 전세 물량, 월세 물량, 임대 물량. 사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될 것은 이 임대예요. 임대. 임대가 지금 매매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지금 임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월세 물량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안 팔아도 되지만 결국 안 팔아도 되는 정도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월세로 돌리더라. 정말 다급한 사람들은 사실 이 전세에 있는데 어떻게든지 보증금을 워낙 보증금이 많이 내렸잖아요. 임차 보증금이 아마 많이 내렸을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전세가 사실 더 급하다. 전체 임대 물량 가파르게 증가했어요. 야, 근래 들어서 살짝 감소하나, 이런 느낌도 들었지만, 감출 수 없어요. 감출 수 없습니다. 거래량 42건, 조금 많았어요. 평소보다 10% 정도 있었고요. 야, 6월의 거래량이 736건인데 7월의 거래량이 739건. 벌써 거래량이 이렇게나 많다고?
이하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 직거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요. 잘 안 팔리니까 뭐 교환 그 매매는 이렇게 하지만 교환 매매 사실 쉽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현재 739건. 그러면 7월의 거래량은 어느 정도로 마무리될 것인가? 739건 정도 찾아가려고 하니까 야, 이때 한 760건 정도 거래되었을 때 그 결과가 945건이었거든요. 물론 이번 달은 또 31일까지 있고 하기 때문에 야, 그 1000건은 힘들어 보인다. 7월의 거래량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 지금 739건으로 많아 보여도 이거 1000건은 안 될 것 같다. 1000건은 안 될 것 같다. 아마도 3월과 4월 사이의 거래량 이때 지금 규제 해제되고 이제 첫 달의 성적표잖아요. 7월의 거래량이 이 대선의 기대감을 안고 첫 번째 성적표가 요때였어요.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 와중에 250만 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 규제마저 해제한다고 하니까 버스 타고 오려고 하던 사람들도 다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더라. 나라는 왜 이러냐. 월드마크 웨스트엔드 가격 거의 20% 정도 하락했죠. 3억. 서울의 17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저 정도 하락하는 현상들이 지금 뜨문뜨문 나타나고 있어요. 그 나름 그 대구에서 대장이라고 할 만한 곳들 어제 수성구에도 고가의 아파트들 몇 건의 거래가 있었죠. 그런 식으로 같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대열에 이 녀석들도 동참을 하더라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네요. 고롱하늘채 64평형 10억. 메트로팔레스도 근래 들어서 거래가 간혹 띄엄띄엄 되고 있는데 큰 폭으로 한 20%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어쨌든 하락한 가격으로 매매되고 있고요. 이 편한 상품 가격 고점 대비 이거는 거의 한 30%? 네. 그리고 수목원 제1풍경채 20% 정도. 요거 대형평형, 월비역 포스코에서 잡은 대형평형이라서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월성 협성hyperX, 이거 아주 고층이네요. 아주 층수 27층. 그런 거 빼고라도, 그 고층이 아니었다면 4억대 중후반, 요 정도까지, 가격이 많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7억짜리가 5억이 되었다? 이 전세가는 더 하거든요. 전세가가 가장 높았을 때는 6억 2천이었어요. 지금 매매가보다 훨씬 더 높잖아요. 이런 집들 돈 돌려줘야 되는 게 문제예요. 가장 최근에 전세 가격 체결되는 것은 3억 8천. 근데 3억 8천보다 더 낮게 체결되는 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 부분까지 생각해 본다면 거의 한 평균 정도, 한 2억 정도? 전세가 올려받을 때는 신났었는데 막상 돌려줄 때 되니까 그 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은 몇몇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그 돈을 융통해서 써버리는 경우가 더 많더라.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안 하고 예금에 넣어놨는 사람들은 보니까 벌이가 좀 괜찮은 사람들, 은근히 벌이가 좀 괜찮고 좀 자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은근히 그 돈을 그냥 묵혀두더라. 자산 상황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많이 받았다? 이런 경우에 오히려 더 신나가지고 막 더 자본 여력은 더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투자를 하더라. 그래서 이런 층이 조금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수목원 제1풍경채 5%라고 써둘게요. 25%. 이런 것들도 매매가와 전세가가 역전되는 현상들. 가격대가 높은데도 5억 이상인데도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월배 2차 아이파크 4억 8,700. 요것도 30% 정도. 근데 이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서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야, 세종시 가니까 40도 있더라. 대구는 40 그러면 아주 직거래, 아주 좀 특수한 형태의 거래. 요런 거, 올해 들어서도 제가 한 5건 봤을래나 못 봤을래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세종시는 하루에 한 건 정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더라. 근래 들어서 분위기가 세종이 먼저 하락하고 대구가 하락이잖아요. 그 따라갈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좀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세종시 제가 방송 다뤄놨잖아요. 다른 지역 방송들도 한 번씩 봐보세요. 우리의 예고편 그리고 우리의 후속작들이 대구의 후속으로 따라오는 것이 인천, 부산 따라오고 있거든요. 걔들이 따라오다가 갑자기 궤도를 이탈하고 다시 정상의 흐름, 다시 가격 상승으로 간다? 그럼 대구도 뭔가 분위기가 달라질 텐데 우리의 후발주자들이 우리를 그대로 따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선행주자인 세종시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 흐름들 반드시 놓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 자료 다른 광역시들도 다 올려드렸는데요. 사실 그거 다 보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시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한 두어 달에 한 번씩만 다뤄드리고 그 대신 주간 브리핑을 통해서 다뤄드릴 때는 짧게나마 제가 최대한 방송 짧게 할게요. 그 부분 한번 살펴봐주세요. 월배 2차 아이파크 30% 정도 하락. 요거는 국평은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축곡 3전 그린코아. 가격이 우리 동네는 가격이 안 떨어져요.
그 동네는 거래가 없어서 그래요. 특히 부산 사람들이 조금 이렇게 조급증을 내는 사람들이 왜 우리 지역은 안 떨어질까요? 라는 그런 질문글을 많이 올려주는데, 막상 그래서 그 지역들을 한번 찾아보면은 가격이 안 떨어진 게 아니고 거래가 없는 거다. 거래가 없으니까 가격이 떨어진지 아닌지 분위기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현재의 분위기를 딱 자기 동네만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가격이 떨어지는지 아닌지 파악도 못하는 상태? 좀 그런 상태에서 좀 비싸게 사는 사람도 있더라. 팔는 사람은 안 팔려서 막 교환 매매니 어떤 방법이든지 다 찾아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 화환이진 게시빌 30% 정도 하락했고요. 청구블루빌 한 15% 정도, 대공룡 레미안 30% 정도. 이거 굉장히 많이 떨어졌죠. 대공룡 레미안 많이 올라갈 땐 4억 4천까지 갔는데 3억 1천까지 떨어졌다. 이 모든 가격들이 과거를 회귀하는 이 현상 속에서 내 머릿속에 가격에 대한 기억은 2020년에 2021년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좀 이 가격에 대한 괴리가 좀 굉장히 큽니다. 황제 멘션 10% 이상, 금호산 이 다음 10% 정도, 대구 노원 한신도유 20%, 우방 드림시티 25%, 우방 드림시티 26평형, 요거 26평형 가격이요, 많이 나갈 때는 거의 4억까지 갔었던 게 지금 2억 8천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요거 샀던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사고 나서 전세 한 바퀴 돌렸는데 2년 더 지나고 나니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비싸지더라. 그래서 그 돈 받아가지고 이렇게 흥청망청 쓰고 막 외제차도 뽑고 이런 경우 봤어요. 그래서 당장 이제 돌려줘야 될 시간이다. 이상하죠. 왜 나는 왜 돈 남는 게 없죠? 내 주머니 아파트 값은 올랐던 것 같은데 막상 소비를 하고 나니까 남는 돈이 없더라. 그래서 아파트 값이 오를 때는 이 많은 소비가 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가운데 소비마저 침체한다. 더샵 리비테르 이런 거 좀 특수한 거래는 좀 뺄게요. 2억 4천 이거 좀 심했더라. 이렇게만 정리하고 지나갈게요. 가격 하단 부분도 좀 지나가고요. 이거 좀 많이 떨어졌나요? 도원동 아람마을 23평형 가격이 무려 한 30% 정도네요. 그렇게 많이는 아니다. 이런 느낌. 건당 거래대금 7월달에 올라가는데 이거 바람직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7월의 거래량도 여전히 빙하기다. 2,000건 이하의 빙하기. 지금은 빙하는 녹아서 난리인데 엉뚱한데 빙하가 이렇게 생기고 있고요. 가격도 역시 3억에서 5억 구간, 3억에서 5억 구간의 거래가 가장 눈에 띄게 많이 띄는데, 이거 지금 과연 현명한 선택인가? 세종시나 다른 곳의 분위기도 한번 좀 참고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근래 들어서 여기 7월의 거래량 제법 늘어나긴 했어요. 하지만 표시도 안 난다. 사기 위해서 가격이 올리면서 신고 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6억 이상 거래가 되고요. 분양권 거래량이 규제 해제되자마자는 거의 하루에 한 10건 정도 꼴에서 5건 정도 꼴로 좀 갑자기 좀 침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거래가 그나마 거래할 수 있는 직거래 방식 중에서 오늘 7스테이트 감삼 4억 1천, 이거 분양가가 기본 아마 6억 정도 했는 것 같아요. 분양가가 6억인데 4억이다. 그래서 여기 호갱노노 앱에서 보니까 직거래라고 이렇게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이거 좀 심했다. 6318 거의 30%나 이런 3억이나 30% 이런데 맞춤 거래일까요? 그럼 4억에 사는 사람은 나중에 이거 가격을 6억에 다시 팔아요? 4억에 사는 사람이 6억에 팔아요? 무주택자면 괜찮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 해서 이거 양도세를 내야 되는 그런 일반 과세에 접어들게 된다면 이 사는 사람은 또 무슨 죄입니까? 모르겠어요. 대구 전세 거래량 51건 중에 3건. 전세 거래량이 갑자기 뭔가 6월달 들어서 팍 꺾여요. 전국적으로 공통현상. 나중에 월세도 다시 보실 텐데요. 갑자기 팍팍 꺾이는 현상들. 1.5억, 1.8억, 0.6억, 0.5억, 1.2억, 0.5억, 0.1억.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봐도 생각보다 돈을 많이 돌려드려야 되는구나. 근래 가격 남산 자이 하늘재 3억 8천, 이렇게 좀 뒤늦게 남은 물량들 조금 높은 가격에 거래돼
거래되었네요. 네, 좀 지금 많이 전세 가격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저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거든요. 캐슬 골드파크 어제 5단지 매매 가격이 5억 이하로 떨어지는 거 봤었잖아요. 여기 뭐 도로를 사이에 두고 조금씩 뭐 시비가 갈리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전세 가격도 3억 6천 수준이면 좀 많이 떨어진 걸로 느껴지시죠? 2단지는 3억 5천까지도 떨어진 모습 보이고 있어요.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 전세 가격 3억 1천. 아까 하늘채 여기 남산자이 하늘채는 3억 8천, 3억 1천. 신축 아파트인데 가격이 이렇게 크다. 왜 이 3억도 월성 3정 그린코아 3억도 있고 2억 5천도 있고 여러 가지 아마 집의 컨디션은 아마 뭐 신축이니까 거의 똑같은 상태일 것이고 차이 나는 원인은 아마 전 임대인의 그 자본 상황이나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급한 상황이 좀 생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전세가 제일 문제다. 전세 달서구 지역, 아까 남구 지역도 아까 중구 지역인가요? 중구, 남산자이 하늘채 이런 데 보시면은 전세 매물이 너무 많다. 전세 매물이 너무 많다. 수성구 어느 지역이건 전세 매물이 너무 많은 가운데 그 이동,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전세 거래 줄어든다고 난리였는데 6월부터 뭔가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월세 비중에서도 좀 차이가 나네요. 왜냐하면 6월 들어서 월세 거래가 확 줄어들어요. 평균 전세 가격 보시면은 지금 2억 4천 정도. 8월 아직까지 신고가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무튼 요 노란색과 시간차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빨리 지나가게. 전 중요한 전세를 다뤄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서 3억 미만의 전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요. 4억 이상 비중은 10%는 어떻게든지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좀 바뀔 것 같긴 해요. 6월달 들어서 월세 거래량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모습 보이시죠? 뭔가 마치 짠 듯이 이 뭔가 분위기가 이 대구만 이랬으면 이해가 될 텐데 전국적으로 같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월세 매물 늘어나잖아요. 대구도 빠르게 늘어나잖아요. 월세가 사실 전세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전세보다는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면서 월세에 대한 부담도 같이 가중되고 있고 얼마 전까지 야 월세로 싸면 전세보다 더 싸라는 이런 뉴스들도 간혹 보였거든요.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전세가 더 싸요. 전세 금리, 전세 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서 정부가 전세 보증금, 전세 대출에 대해서 약간 압박을 가하는 느낌도 들어요. 네. 전세 시장이 빠르게 무너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야, 오히려 월세 시장이 확 무너져 버리더라. 네,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6월에 많지 않은 가운데 월세의 하락이 조금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